오늘 코스피 지수 1.6% 빠졌어요. 예, 꽤나 많이 빠졌죠. 2626포인트 마감이 됐고요. 거래대금 8.8조, 상승 종목 수는 160 종목, 하락 종목 수는 730여 종목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종목들이 빠졌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증시 거의 2% 빠졌습니다. 1.99% 빠졌고요. 873포인트로 마감했고 거래대금은 한 7조 정도, 뭐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은 나온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수 200종목 정도 되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1200종목, 뭐 거의 뭐 대부분 빠졌고 수급을 보면 정말 좀 무섭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수급이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오늘 뭐 보면 이제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마이너스 2천억이고요. 기관은 8200억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000억, 기관은 1500억 순매도입니다. 완전히 그냥 패대기 쳤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유독 많이 파네요, 최근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1조 4천억이니까요. 이거 좀 크네요.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기관 물량이 기계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이제 뭐 당연히 금융투자 쪽에서 쏟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배도가 금융투자의 매도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파생 연계된 어떤 수급들, 프로그램성으로 이제 쏟아지는 물량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었고, 오늘 외국인의 선물이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선물이 1조 거의 한 14,000계약이잖아요. 이거는 뭐 1조 5천억 정도. 이 정도면 좀 의미가 굉장히 좀 크죠. 예, 1조 2천억 정도 되는 금액.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싸한 느낌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금리에 유독 많이 민감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나스닥은 0.4% 상승하고 다우랑 S&P도 소폭 상승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마감 결과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거 확인되면서 나스닥이 어제 제가 잠들 때 꽤나 상승하고 있었는데 장중에 보시면 거의 1.9%, 거의 2% 상승했었어요, 나스닥이. 근데 낙폭을 많이 줄인 채 마감했잖아요. 금리 때문에 이제 그런 마감이 된 거고, 그게 이제 한국 증시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가 시작부터 좀 약했던 게 좀 낌새가 이상하던데, 외국인의 선물이 막 주구장창 나오면서 이제 기관의 물량까지 같이 덩달아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좀 약했다. 성장주 중심으로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뭐 플랫폼 기업 이런 쪽으로 추가된 반등이 거세게 나왔는데, 그쪽에서 이제 낙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일본 증시 0.1% 상승, 홍콩하고 대만이 0.45% 약세 정도, 상해 증시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유독 이제 약했다는 게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오늘 글로벌 증시 하락의 어떤 원흉인데요. 여기 보시면 5월 초죠? 네, 5월 초에 이제 3% 돌파를 했다가 그대로 이제 쭉 밀렸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 나오고 했는데 재차 3%를 돌파하면서 이게 추세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붙었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 뭐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는데 이게 뭐 물가의 어떤 피크아웃 지났다는 어떤 그런 인식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이중 고점으로 꺾이면 아주 베스트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에 이제 시장이 반응했다. 오늘 그래서 업종 종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뭐 이렇게 분석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럼 그 분석은 별 의미는 없죠. 이 금리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가 빠졌고 성장주가 그냥 빠진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종목이 왜 빠졌지? 금리 때문에 빠졌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을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18년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뭐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되밀리는 흐름이 좀 전개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치고 올리면 위로 이제 뚜껑 열리듯이 이런 식이니까 조금 부담이 좀 커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 좀 텐트럼식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응했던 거는 이런 우려감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이제 거기에 반응해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 좀 전개됐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좀 좋았는데 이렇게 또 밀리는 흐름들. 한국의 이제 국고채 3년물짜리도 이제 굉장히 세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죠. 이런 부분들이 또 한국 증시에서 좀 부담감을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증시 보시면 여기서 상승을 좀 보이다가 조금 애매해진 어떤 지점인데요. 어쨌든 미국의 나스닥도 뭐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잖아요. 보시면 시총 상위주도 보시면 은행주라든지 석유 그리고 뭐 술, 그렇죠. 에너지, 전력, 보험. 뭐 보험은 뭐 금리 상승이 이제 또 수혜주기도 한데 다 이제 성장, 소위 이제 우리가 보는 뭐 BBIG 같은 그런 어떤 성장 업종이 아니라 다 이제 그냥 뭐 기간 산업이라든지 금융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중국 증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금리에 미국의 국채 금리에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지 않았다. 워낙 이제 중국은 지금 뭐 자체적으로 이제 부양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낮춘다든지 돈을 푸는 어떤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흐름하고 좀 궤를 달리하려는 그런 모습이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참 그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실이에요. 홍콩 증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텐센트라든지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성장 섹터 종목들이 좀 있죠. 그래도 이제 기간 산업의 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홍콩 증시도 그나마 좀 한국 증시보다는 나았던 것 같고, 어쨌든 한국 증시가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시죠? 삼성전자, 뭐 이제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뭐 플랫폼 기업, 그렇죠? 뭐 현대차, 뭐 전기차라고 치면 카카오, 기아, 그래서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에서 뭐 성장 업종이 시총 상위를 완전히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시총 상위주들 지금 14위까지가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좀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의 이제 구성 비율이 한국 증시가 유독 미국의 국채, 장기 국채에 어떤 반응하는 그런 섹터다. 특히나 이제 오늘 코스닥이 2% 빠졌잖아요. 보시면 뭐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카카오 게임, HLB 뭐 다 이제 BBIG 성장 업종이 그냥 싹 다 그냥 여기 뭐 기간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되고, 오늘 뭐 HLB 6% 빠졌는데 이거 뭐 문제 있느냐? 이거는 뭐 의미 없죠. 리노고급이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알테오젠이 뭐 문제 있습니까? 5% 넘게 빠졌는데 없잖아요. 동진생명도 뭐 상당히 이제 펀더멘털이나 트렌드적으로는 이제 우호적인 흐름인데 오늘 6% 빠졌잖아요. 결국 이제 금리에 반응한 거 밖에 해석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 단의 어떤 이슈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래 성장하는 기업들은 언젠간 다시 뭐 이렇게 뭐 이러더라도 다시 성장할 거고 주가가 상승할 거고 실적이 또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일 텐데, 이 매크로적인 어떤 이슈, 매크로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분위기, 센티의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기간이 이게 이제 궁금한 건데 알 수 없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투자들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치니까 떨어져 나가잖아요. 감정상 아니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 난 게 너무 지속되고 있고 뭐 확대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의 어떤 투자의 기준을 어디로 삼고 있는지가 뭐 결국은 성과를 내는데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뿌리 깊게 이렇게 나무 같은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기준이 뭐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손실 구간이 커지고 확대되고 기간이 길어지고 또 감정상 절망에 이르는 어떤 좌절되는 어떤 감정으로 이걸 떨어져 나가고 던지거나 그냥 물린 셈 치고 그냥 계좌 이제 주식을 안 쳐다보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거 하는 투자자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작동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수가 이제 벌고
다수가 잃게 되는. 우리가 이제 언제 시장이 완전 턴할지, 뭐 성장주가 언제 다시 턴할지 알 수 없잖아요. 예, 솔직하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뷰, 그리고 펀더멘털 어떤 흐름들, 트렌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문제될 게 없다면 매크로 이슈는 어쨌든 기간의 문제지 지나가는 이슈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을,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 BM을, 셀트론 헬스케어를, LNF를, 이거를 뭐 어떻게 매크로 이슈가 국채금리가 그리고 인플레 환경 자체가 뭐 무너뜨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그걸 지켜나가고 실행해 나갈 것인가. 예. 감정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정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되고 계좌의 상태 때문에 내가 어떤 뭐 중요한 결단들을 내리고 하는 거는 정말 가변적인 거에 대해 휘둘리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내가 손실이 막 3천만 원 났으니까 그냥 던져버릴 거야. 아, 이거 6개월 동안,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손실이 너무 커지고 있네? 이래서 그냥 주식을 포기할 거야. 던져버릴 거야. 이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그런 없는 기준에, 가변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식을 투자하면 계속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거는 당연히 스터디일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가진 종목,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또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게 어떤 계속 내가 지켜가고 홀딩할 것인가. 오히려 빠지면 더 길었어. 내가 월급 받는 거 계속 모아가면서 그걸 더 베팅할 것인가. 또 분할 매수로 더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게 이제 합리적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계좌 변동과 계좌 상태에 의거해서 내 감정이 막 요동치고 뭐 결정을 내린다든지 막 주식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실패하는 투자자의 어떤 그 속으로 같이 가는 거죠. 일반 대중 투자자가 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어떤 패턴 답습하고 그런 습성에 같이 동화되고 전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에서는 당연히 이제 큰 수익을 내고 또 성공을 하는 투자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모든 투자자가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 드린 그런 어떤 올바른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모두가 뭐 벌고 있겠죠. 그리고 모두 뭐 주변에서 다 벌고 있다고 막 얘기하고 있을 거고. 근데 결국은 기간으로 따져서 어떤 시점에서는 뭐 본 사람들 많고 하지만 우리가 뭐 한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주식으로 번 사람은 10명 중에 뭐 한 2-3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 여하에 따라서 결국은 장기 성과가 판가름 나더라. 오랜 기간 저도 많은 투자자, 엄청 다양한 투자들을 봐왔죠. 저 또한 이제 투자를 계속 하면서. 근데 결국은 좀 단편적으로 뭐 어떤 종목으로 돈을 벌고 어떤 종목으로 손실 나고 이게 장기적인 성과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서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가진 어떤 철학, 그리고 이 종목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점들,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어떤 확실한 분석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과를 내는데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기준점, 펀더멘털 분석하는 어떤 능력, 트렌드 분석 능력, 거기에 더해지는 지금의 구간에서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멘탈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다 갖춰지고 결합되고 해야 주식에선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명확히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런 길을 여러분과 같이 가고자 하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가 뭐 좀 안 좋은 상태, 손실난 상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전혀 흔들리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이 결과가 아니라 지금은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시기 구간에서 또 10명 중에 1명, 2명씩 계속 탈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채널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동행가족분들은 그래도 그 탈락하지 않고 그 끝까지 좋은 어떤 구간대, 그리고
좋은 장이 다시 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주식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 시장의 논리, 역사의 반복, 이런 것들을 믿으시는 분들이 결국은 거기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결국 같이 가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같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은 철학과 같은 비슷한 기준점들을 가지고서, 가치관들을, 투자의 가치관들을 가지고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논리적이 되고 가능해야 되고 타당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저는 지금 해나가고 있는 투자의 방식들, 철학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어떤 스터디의 어떤 흐름, 이제 본류 자체가 정석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들을 이제 시행착오를 만들었었고, 또 이제 수많은 투자들을 봐왔었고, 또 큰 돈을 번 고수 투자들을 만나면서 저도 압축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해나가야 될지를 확정을 한 투자자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제가 나가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점들은 확신을 가지면서 가져야죠. 이 종목이 확실히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 무당에게 사기죠. 알 수 없는데 정확히 100%까지. 근데 지금 이 철학을 가지고서 포트를 짜가지고 나아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져가자 하는 거고, 또 이 영상을 이렇게 매일마다 시장을 복귀하고 정리하고, 또 종목이 어떻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또 글로벌 시장이 매크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 가치관을 지켜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단단하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이 모든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목표한 바 도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시장인데요. 추세의 어떤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늘어지면 정말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바닥인 것 같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리꽂으면 정말 가장 힘든 어떤 구간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딱 뒤돌아섰을 때, 야, 저렇게 저 계곡들을 내가 넘어 왔구나 해서 앞에 이제 딱 목적지에 있는 그런 어떤 일정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금리에 반응한 시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뭐 왜 빠졌느냐, 이거 뭐 알 수도 없고, 금리 때문에 빠진 거니까, 전체 시장이 어떤 센트로 빠진 거니까 뭐 해석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좀 올랐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제 유가가 이제 오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붙었던 것 같은데, 정유업에 대한 포인트로 올랐다 봐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 외국인들 쌍끌이 수급이 붙었던 것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잖아요.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어떤 가치가 거의 전혀 반영 안 돼 있을 정도의 어떤 시총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수급도 좀 최근에 들어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SO일도 이제 오늘 3% 급등했던 게 SK이노베이션 정유업이라는 어떤 측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피톤이 오늘 6% 상승했네요. 이제 바닥권에서 신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출시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매수세가 좀 몰렸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오늘 가장 핫했던 건 뭐네 해도 한국 항공우주죠. 지금 방산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짚어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수출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 글로벌 시장에 붙고 있죠. 선진국 쪽은 아니라도 중동이나 동남아라든지 이런 제3세계, 폴란드, 이거 지금 러시아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데들이 지금 방산 이제 이런 것들을 늘리는 측면에서 가성비 좋은 쪽이 어디냐? 한국이죠. 그게 지금 2조 원? 와, 엄청나네요, 진짜. 이 정도의 어떤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한국 방산 기업들, 이런 쪽으로 상당히 또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도 오늘 역시나 1.6% 상승하고,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순매수하는 모습들, LIG 넥스원,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순매수. 오늘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플러스 수급을 보였다는 점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제 조선업체들이 최근에 좋은데요. 요 이제 인플레 환경에서 한국의 조선업체가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제가 리포팅 한번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DB 금융투자 요 리포팅 좀 인상 깊었는데요. 제목이 이제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에서 힘을 얻을 주식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어떤 섹터가 좀 유리할 것인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재투자 수익률 제고 및 안정성 효과를 누리는 이제 보험업종에 대한 수혜. 그래서 뭐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보험업종이 좀 강세더라고요. 국영제 분야의 공급 능력 복원 기조와 지금 뭐 가스 유가 오르니까 뭐 전 세계 막 채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러시아 거 안 쓴다 해가지고 막 미국에서 이제 갖다 쓰고 LNG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배가 필요하죠. 특수선이잖아요. 근데 그건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 이제 수주가 몰리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한국 조선 업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경 구제도 굉장히 이제 타이트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이 있어야 이제 환경 규제 맞춤의 어떤 배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측면도 한국 조선 업종이 상당히 또 상대적인 수혜를 누릴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는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환경 아래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이들의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힘을 얻을 주식을 가늠한다면 전략적 우위를 이제 점할 수가 있다 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반에서 다음 3가지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추진력을 얻게 될 주식을 함께 논해봤다. 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높아진 시중금리로 이제 사업 내 재투자 수익률이 개선되는 것, 뭐 보험업종이라 볼 수 있고, 둘째는 이제 시설 투자 진행하면서 공급 능력을 복원할 수 있는 거. 사실 공급 강의 때문에 조선업종이 10년간 구조조정 때문에 많이 공급 능력을 줄여놨어요. 조선소들을. 근데 이제 지금 막 이거 다시 또 복원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갑자기 확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갖춰진 뭐 한국 조선업종이 상당히 또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공급 능력을 복원하면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원자재 많이 막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높아진 환경 규제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국영제 분야 공급 능력 복원 기조의 혜택을 받으면서 제반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 주식을 주목을 해야 된다. 국내 조선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부분이 이제 교육의 정상화인데,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여러 가지 어떤 뭐 코로나 이제 공급망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관세를 좀 낮추려고 하잖아요. 높였던 관세를 이제 낮추면서 이제 좀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부분들, 물가를 낮출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교육을 활성화하면 양질의 이제 제어를 낮은 가격에 구매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플레 이제 낮출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무역으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 수혜지는 가변 경제 모형을 가진 국가의 주식시장 자체다. 물론 이곳에는 한국이 포함된다 해서 한국 증시, 한국 경제가 이런 부분에선 조금 우호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막 다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뉴스 틀면 뭐 다 안 좋은 얘기인데, 안 좋은 얘기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는 거지. 이제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안 좋은 기사만, 안 좋은 이슈만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내가 가진 종목 진짜 확신해가지고 들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에라이 막 던지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감정적인 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계속 이렇게 노출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또 밸런스를 맞추면서 또 이런 가운데서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좀 있었죠, 오늘. 삼성 SDI가, 낙폭이 좀 많이 컸습니다. 5.8%나 빠졌는데, 이 삼성이 이제 450조 원의 투자 계획에서 이 배터리 사업부가 좀 제외돼 있다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매도 수급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뭐, 시티그룹 이제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이제 매도 보고서를 좀 내면서, 이제 생산 능력 확장이 이제 보수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경쟁사 뭐 SK온 같은 SK 이제 이노베이션보다 뭐 생산력 확장에 이제 훨씬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극적이다, 이 부분으로 좀 작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이런 매도의 어떤 수급들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 이번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이제 사용량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18%,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8%로 이제 2위인데요. 뭐 1위는 이제 CATL이 이제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을 차지했고, 그 밑으로 이제 BYD가 14%, 파나소닉이 13%, 그리고 에스코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점유율이 급증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8.6%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별로 안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성장률에서 좀 아쉽다. SKO는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성장률이 141%.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측면에서 오늘 뭐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상승하고 삼성 SDI가 좀 빠지는 그런 어떤 투심을 좀 자극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1등이네요. 870억, 크레포튼이 390억, 그리고 SOL, 하나솔루션, 카카오뱅크 순으로 이렇게 수급 순이고요. 오늘 방산업체들 좀 많이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 넥스원 이런 기업들도 이제 들어가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풍력 태양광이 좀 좋죠. CS 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이 태양광과 풍력이 이제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흐름이 좋고 또 수급도 같이 붙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들어가면 오늘 수급이 뭐 저조합니다. 오늘 SMEN 30억 정도 들어왔는데 마이너스고, 그나마 뭐 지니언스 바이오 종목이죠. 뭐 특별한 점이 없네요 오늘.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성격의 흐름들이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국채금리 연동된 시장의 어떤 센티가 작용하면서 오늘 성장주 중심의 어떤 약세,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양시장 모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낙폭을 좀 크게 보이면서 뭐 3에서 막 4%까지도 밀리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요.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역별로 밀리면서 이런 과정에서 막 이렇게 또 팍 빠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고 힘든 구간인데요. 뭐 이 기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 후에 이제 턴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놓고 볼 때 하반기 정도의 좀 턴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기다림, 인내, 그리고 좋은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기업들을 또 저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 급여를 이제 예를 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급여를 이제 모아나가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제 기회 있는 그런 어떤 구간마다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갖고 있는 물량들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좋은 정보들을 소팅해가지고 골라내가지고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더 늘리고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펴는 게 향후 이제 다가올 또 어떤 장세, 또 좋은 장세 쪽에서 또 계좌가 또 레벨업하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겠죠. 그런 걸 위해서 지금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차분히 인내심과 또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구간으로 삼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뭐 좀 길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대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을 같이 하고 있네요. 예. 결국은 지금은 과정이라는 거, 예,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찍혀있는 계좌의 그 금액이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명한 결정들, 액션들을 좀 취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휴일 뒤에 이제 쉽진 않은 어떤 장이었는데요. 힘이 빠졌겠지만 오늘 또 저녁 시간 충전 잘 하셔서 내일장 또 화이팅 같이 한번 맞닥뜨리도록 하죠. 네, 심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